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렇게 제가 교육학 파트 다르게 할 때마다 색깔을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연두색으로 하는 거는 이제 교육평가 파트예요. 교육평가 파트는 이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작년에도 여기 신뢰도에서 하나 나왔는데 오늘은 검사 도구의 조건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검사 도구의 조건은 이제 뭐 평가 도구의 양호도라고도 해요. 자, 좋은 검사의 조건. 검사 도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잠깐만 좀 올릴게요. 살펴보면요. 먼저 타당도예요.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거든요. 타당도, 신뢰도, 그 다음에 객관도, 그 다음에 실용도예요. 타당도는요. 검사 도구가 이 측정 대상을 얼마나 충실하게 재느냐의 문제예요. 잠깐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신뢰도는 얼마나 정확하게 재느냐. 그 다음에 오차 없이 재느냐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객관도는 채점자 간에 얼마나 일치하느냐. 채점자 간에 얼마나 일치하냐. 채점자 내에서 얼마나 일관적으로 채점하느냐라서 채점자가 얼마나 두 가지를 합치는 거예요. 얼마나 일관성 있게. 그리고 공정하게 채점하느냐. 이건 채점자에 관한 신뢰도겠죠? 그 다음에 실용도는 최소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시간이나 경비, 돈, 노력 이런 것들이 절감돼야 돼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거죠. 그게 실용도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조금만 이걸 조정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타당도를 살펴볼게요. 타당도는요. 아까 했죠? 검사 도구가 이 검사 도구 조건이에요. 검사 도구가 측정 대상을 얼마나 충실하게 되느냐예요. 측정 대상을 얼마나 충실하게 재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종류가 있어요. 먼저 내용 타당도가 있어요. 내용 타당도는요,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문항의 적절성, 문항의 대표성이에요. 두 가지가 맞아야 내용 타당도가 있는 거예요. 문항의 적절성은요, 문항이 얼마나 그 목표, 내용에 부합하는가예요. 그다음 문항의 대표성은 문항 전집을 대표하는 성질이겠죠. 그래서 문항의 내용 타당도에 먼저 정의부터 제가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내용 타당도 같은 경우는 검사 도구가 재고자 하는 대상을 적절하게 이 문항의 적절성이에요. 이게 문항의 적절성. 대상을 적절하게,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게 문항의 대표성이에요. 문항의 대표성. 재고 있느냐의 정도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 대표성은 쉽잖아요. 문항 전집의 대표성이잖아요. 문항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성질이니까 이거는 쉬운데, 문항의 적절성은 조금 이게 개념이 여러분들 나중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문항의 적절성에 대해서 써놓을게요. 이게 문항이 내용과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예요. 그게 문항의 적절성이에요. 그래서 문항이
내용 목표, 필수 내용 목표에 부합하는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항의 적절성과 문항의 대표성이 있을 때 내용 타당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내용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은요, 이원 분류표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원 분류표가 뭐냐면요. 이원 분류표가 뭐냐면은 제가 일단은 먼저 이원 분류표를 사용한다는 말부터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이원 분류표가 내용과 행동을 2차적으로, 목표를 내용과 행동에 2차원적으로 분류한 거예요. 그게 이원 분류표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먼저 정의를 먼저 쓰고 할게요. 그래서 이원 분류표를 사용한다. 이 이원 분류표 사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미리 이원 분류표를 사용해서 제야할 것의 목표 특성을 미리 정의해 놓는 거예요. 그 내용을 쓸게요. 그래서 미리 이원 분류표를 작성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는 거예요.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 특성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보이죠? 아이고, 지금 조금 안 보이죠? 앞으로 당길게요. 그래서 이원 분류표가 뭐냐? 이원 분류표는 요즘에도 학교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죠. 시험 문제 낼 때 이원 분류표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건 목표를 행동, 내용과 행동으로 2차원적으로 분류한 거예요. 내용, 행동으로 2차원적으로 분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 1번 문항을 할 거야. 1번 문항은 내용이 2차원적이잖아요. 내용 1번 문항의 내용과 행동을 분석하는 거예요. 1번 문항의 내용은 질량과 밀도를 물어보는 거야. 밀도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행동은 이제 지식, 블룸의 이거 행동이죠.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평가. 이건 나중에 이제 블룸 할 때 또 할 거예요. 지식이 나중에 마지막에 평가예요. 갈수록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질량 밀도인데 1번은 내용은 질량 밀도에 대한 내용이고 행동은 뭐 이해를 하는 거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또 내용은 이게 뭐 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다. 그러면은 힘은 뭐 적용, 행동 영역에선 적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원 분류표를 작성하면 내용 타당도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목표를 명확하게 지금 특성, 행동이나 내용이나 행동을 정확하게 지금 미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의 설계도라고도 해요. 이원 분류표를요. 그래서 이원 분류표 작성하면 돼요. 그다음 여기까지 내용 타당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타당도 중에서는요. 그 다음에 준거 관련 타당도가 있어요. 준거와 관련된 타당도인데요. 먼저 예언 타당도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언 타당도는요. 이 검사가 타당도. 이 검사지가 얼마나 미래를 잘 예측하느냐예요. 그래서 검사지가 얼마나 미래를 잘 예측하느냐의 정도예요. 그래서 수능 점수가 높은 학생이 점수 높은 학생. 그럼 얘가 대학 생활을 잘하는지, 대학 생활을 잘하는지, 이렇게 미래를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 이게 예언 타당도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공인 타당도예요. 공인 타당도가 뭐냐면은, 공인이요.
공통 요인이에요. 공통 요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공통 요인. 그래서 내가 뭐 장문 검사, 두 검사지가 있을 때 얼마나 한 검사지가 다른 검사지 얼마나 잘 대체할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장문 과제를 뭐 장문 시험을 독후감 과제로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럼 공통 요소 타당도예요, 이게. 그래서 한 검사지가 다른 검사지를 얼마나 잘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 검사지 간에 공통 요소가 얼만큼인지, 공통 요소, 공통 요인이에요. 공통 요소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는 아까 말했다시피 뭐 장문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지, 뭐 독후감 과제로 대체할 수 있는지. 대체할 수 있다면 공통 요인이 많은 거죠. 두 검사가요. 독후감 과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 타당도 됐고요. 그 다음에 구인 타당도예요. 그래서 구인 타당도 같은 경우는 이게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구인은요. 잠깐만 옆으로 당길게요. 지금까지 조금 안 보였겠네요. 옆에가요. 그래서 구인 타당도는요. construct예요. 이게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념. 쉽게 말해서 construct.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 그 검사 도구가 그 개념, 구인을 잘 포함하고 있는지, 개념을 잘 포함하고 있는지예요. 그래서 창의력 검사는 뭘 포함해야 돼요? 민감성, 도전성, 개방성, 이해성 이런 것들을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야 이게 구인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검사 도구가 그 구인 개념이죠. 그래서 구인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제대로 재고 있는지. 그래서 자꾸 예로 하면 쉬운 것 같아요. 예로 생각하면은 안 까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말만 생각하면 또 이게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보면 돼요. 검사 도구 예를 들어서 창의력 검사다. 그럼 그 검사 구인은 뭐가 돼야 돼요? 뭐 민감성, 창의력을 하는 뭐 개방성, 도전성, 이해성 뭐 이런 것들 다 측정하고 있는지. 측정하고 있어야지만 구인 타당도가 높은 거겠죠. 그래서 구인 타당도는요. 잠깐 밑으로 내릴게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조가 관증이에요. 조가 관증. 조가 관증. 아, 이게 너무 어렵죠. 근데 이제 외워야겠죠.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조는 조작적 정의, 가설, 관찰, 검증이에요. 이건 조작적 정의예요. 가설이고요. 관찰이고 검증이에요. 조작적 정의는요. 우리 나중에 이제 정의할 때도 할 거예요. 교육 철학에서요. 아직 뭐뭐는 뭐뭐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아직 정의되지 않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 그걸 조작적 정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설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가설 세우는 거 있잖아요. A라는 학생이 B라는 상황에서 뭐 C라는 행동할 것이다. 가설 세우는 거 있잖아요. 무슨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다. 가설 설정. 그 다음에 관찰. 실제로 관찰하고요. 그 다음에 검증까지 하는 건데요. 자, 이 구인 타당도는요. 아직 정의되지 않은 것들을 객관적으로 정의할 때 이제 타당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조작적 정의를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쉬워요. 사교성은 친구를 많이 사귀는 능력일 것이다. 그럼 내가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했어요. 그럼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사회성 측정 검사를 해서 친구가 많은 애들은 검사에서 사교성이 높을 거야. 이게 반대로 해야겠다. 사교성이 높은 애들은 친구가 많을 거야. 이렇게 내가 지금 가설을 세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관찰을 해야겠죠. 얘가 지금 친구가 많은지 관찰을 해요. 그 다음 이제 검증이에요. 이 사실이 입증됐으면은 그럼 이제 요거는 이 개념이 타당한 거예요. 사교성은 진짜 친구가 많은 거네. 개념이 타당함.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조금만 내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정의되지 않은 거. 조작적으로 정의한 거니까 아직 정의되지 않은 것을 객관적으로 정의할 때 타당한지를 보는 거예요. 아직 정의되지 않은 것을 객관적으로 정의할 때 타당한지를 이제 살펴보는 게 구인 타당도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절차는 해놨고요. 구인 타당도의 절차는 해놨지만 그래도 이제 대표적인 개념 정도만 알아놔도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가 타당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를 할게요. 근데 지금 내용 타당도가 계속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일단은 2017년도에도 논술형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 객관식에서도 당연히 나왔고요. 내용 타당도도 잘 봐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신뢰도를 할게요. 자, 이걸 바꿔서 자, 이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는 한꺼번에 같이 볼게요. 그래서 먼저 제가 정의를 쓸 거고 이게 원래 신뢰도의 종류가 많거든요. 재검사 신뢰도 해서 많은데 그건 작년에 이미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 신뢰도의 종류에 대해서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향상 방안을 쓸 거예요. 신뢰도가 아까 뭐였죠? 이 검사 도구가 오차 없이 정확하게 해요. 검사 도구가 측정 대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자 보이죠? 얼마나 정확하게 오차 없이 재느냐예요. 이렇게 오차 없이 측정하느냐, 재느냐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라 그래요.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 그래서 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낮으면은 당연히 더 큰 개념이니까 타당도도 낮겠죠. 근데 신뢰도가 높으면은 타당도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죠? 타당도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 조건이니까 충분 조건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요. 당연히 만약 오차가 낮으면 당연히 오차가 많으면 당연히 타당도도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향상 방안을 여기 밑에다가 쓸게요. 이 향상 방안은요. 먼저 신뢰도를 높이려면은 먼저 시험 문항 수가 많아야 돼요. 한 문제 내는 것보다는 시험 문항 수가 많아야겠죠. 20문제, 50문제 낼수록 더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객관식 문항 같은 경우는 답지 수가 많아야 돼요. 답지 수가 막
1번, 2번에서 고르는 것보다는 1번에서 5번까지 고르는 식으로 객관식 문항은 답지수가, 그래서 객관식 문항 같은 경우는 답지수가 많아야겠죠. 그 다음에 시험 내용이 골고루 출제돼야 돼요. 시험이 학습 내용에서 골고루 출제돼야 되고요. 학습 내용에서 골고루 출제돼요. 그 다음에 검사 문항이 동질적이어야 돼요. 이 동질적. 그 다음에는 이게 난이도는 쉬운 정도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는 이게 적절해야 돼요. 이게 쉬운 정도예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변별력은 높아야 돼요. 변별력은 높아요. 그 다음에요. 이게 막 검사 문항은 아까 했구나.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좁은 범위. 너무 넓은 범위면은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구체적이고 좁은 범위에서 출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하기 전에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수행평가를 했다. 그리고 이원 목적 분류표를 작성했다. 이원 분류표를 작성했으니까 타당도는 높겠죠. 근데 수행평가로 서술형을 했으니까 신뢰도는 좀 낮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할게요. 객관도는요, 이게 채점자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하는 거예요. 채점자가 얼마나 일관성, 공정하게, 얼마나 공정하게 채점하느냐, 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정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예요. 채점자 간 있고요. 채점자 내 있어요. 채점자 간, 그 다음에 채점자 내. 그러니까 이건 채점자 신뢰도예요. 이렇게 있겠죠. 그 채점자 간에 여러 명의 채점자가 일관성 있게 채점을 해야 되겠죠. 일치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채점자 내에는 채점자 한 명이 다양한 측정 대상을 일관적으로 측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과는 여러 채점자가 얼마나 일치된 평가를 하느냐. 일치된 평가를 하느냐. 그 다음 이걸 한 채점자가 여러 측정 대상을 얼마나 일관되게 채점하느냐. 한 채점자가 다수의 측정 대상에 대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느냐, 평가하느냐, 재느냐 다 같은 말이에요. 저도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네 용어를요. 같은 말이어서 그래요. 그 다음 객관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토의나 협의를 많이 해야겠죠. 채점자 간에 난 이걸 틀리게 했어. 너는 이거 맞게 했니? 토의나 협의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을 명세화해야 돼요. 분명하게 해야 돼. 이건 맞게 하고 틀리게 하고 평가 기준을 명세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평가자의 소양을 키워야 돼요. 이게 평가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연수도 많이 들어서 소양을 능력을 키워야겠죠. 기술을 키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수의 공동 참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 명이 막 나눠서 채점하면 오히려 더 막 일치된 평가 안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한 문제를 여러 명이 채점하는 거예요. 한 5명이 채점했어. 그 다음에 평가를 해요. 한 문제를 한 명이 채점하는 거랑 한 문제를 여러 명이 5명이 채점하는 거랑 사람이 점점 많을수록 좀 더 공정한 채점이 되겠죠. 한 명이 한 문항을 채점해서 결과를 내버리면 주관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다수의 공동 참여를 하면은 좀 더 객관적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평가 도구를 객관화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평가 도구는요, 평가 문항을 말해요. 평가 문항이 객관적이야. 문항 자체가. 객관식 같은 경우 답이 1, 2, 3, 4, 5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누가 채점해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평가 문항의 객관화예요. 그래서 이거 객관형 검사 제작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객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실용도는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하는 거예요. 이건 채점하기도 쉬워야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노력. 채점하는데 시간, 비용, 경비, 돈이죠. 그 다음에 노력이 절감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실용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실용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게 채점하기가 쉬워야겠죠. 교사가 채점하기 쉬워야겠고요. 그 다음에 해석. 이걸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도 용이해야 되죠. 활용이 어려워. 활용도 쉬워야겠고요. 그러면 이제 실용도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까지 다 알아봤어요. 그럼 우리 하나 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내용 타당도가 이제 나온 거, 출제한 거, 내용 타당도 예를 들어 보면요. 이거 문제집에서 푼 거예요. 임진왜란이 발생한 원인. 임진왜란의 원인을 아는지, 원인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교사가 확인했는지 알아보려고 교사가 임진왜란 발생 연도, 그 다음에 장소를 출제했대요. 그럼 이건 뭐에 어긋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럼 정답은 제가 이미 여기 썼죠. 내용 타당도에 어긋나죠. 왜냐면 임진왜란의 원인을 이해했는지 지금 이게 목표잖아요. 지금 목표에 부합하지 않아요. 문항의 적절성에도 어긋나고요. 문항의 대표성에도 어긋나죠. 연도, 장소만 출제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용 타당도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검사 도구의 조건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